어떻게 하지? 끝! 네, 안녕하세요. 유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리입니다. 네, 오늘도 보통의 믿음에 보통 이상의 믿음을 가진 이런 분이 찾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모실 분은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다시 한번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북치기 박치기. 아,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네요. 차분하고 부드럽게 하시니. 죄송합니다. 아, 이 존재감 뿜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옆에 앉아 계셔서, 하지만 우리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느낌상 되게 랩을 되게 이게 비트박스를 잘 하실 네, 것 네, 같지만 사실은 되게 섬세한 네. 프로그래머라든가 네, 네. 그런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소개를 들어보면서 산뜻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격식 있는 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참 이런 기독교 채널에 나올 만한 비주얼은 아닌데 미리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은 머리는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가발은 아니고 제 머리고요. 이거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이걸 벗으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이라는 도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비트박서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좀 인플루언서들을 키우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 라티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그 비트박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비트박스요? 네. 우리 나이 때는 개그 콘서트 때 개그맨들이 거의 비트박스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 봤던 기억이 이제 개그맨 박성호 씨라고 성호 형님이 이제 그 최근에는 요들송으로 엄청 유명하시죠? 네. 근데 그 형님이 개콘에 나와서 로보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왔다 로보캅하면서 로보캅 움직이는 소리 이거를 입으로 냈는데 그것도 이제 비트박스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던 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그맨 옥동자 형님이 비트박스를 했는데 어릴 때 모르니까 저건 뭐지? 근데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비트박스다라는 거를 6학년 때, 그러니까 2001년도 때 알았죠. 2000년 때 6학년이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기였네요. 네, 아기였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죠, 비트박스를. 네. 생각해보니까 네. 개그맨 분들은 재능이 다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지 비트박스 하시 뭔가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 때문인데 그 개그맨 분들의 실력은 보통 이상이었던 건가요? 개그맨들은 이제 비트박스를 되게 뭔가 기술적으로 잘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키화해서 좀 재밌게 풀어내는 걸 잘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트박서들이 그냥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하는 거를 개그맨들은 좀 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어른들이 행사장에 있다 그러면 자 어르신 이거 큰 북 아시죠? 큰 북? 이러면 다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이게 큰 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작은 북 아시죠? 작은 북? 네 알아요. 이게 작은 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섞으면 이제 음악이 되겠죠? 이렇게 해는 게 개그맨들이 잘하는 것들. 저도 그걸 보고 많이 배운 거죠. 그 흐름대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예. 그럼 비트박스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개인기로도 하고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비트박스는 그때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올라갔고 음악적인 것도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뛰어나졌고 근데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막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되게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차이점을 느낄 수 없는 좀 어려운 장르예요. 사실 비트박스가 너무 비주류 장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비트박스를 잘 안 합니다 요즘. 비트박스로 모셨는데. 잘 안 합니다 요즘. 10년 전에 거를 들어보면 이제 아는 분들이 들으면 예전 거다. 저건 좀 이전 거네 지나갔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비트박스 중에서 숨소리 비트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숨소리를 섞어서 하는 비트박스를 그쵸 그런 건데 만약에 좀 옛날 숨소리 비트박스다. 그러면 이게 완전 옛날 거. 서태지와 아이들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가 완전 이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숨소리 비트박스다. 하면 이제 2010년도쯤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게 10년도 좀 되고 지금은 숨소리 비트박스라는 거가 자체적으로는 없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것도 숨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숨소리 비트박스고 점점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시대별로 나눠져서 보이죠. 비트박스가.
과거에는 제가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 스터디 아이들이 유행할 때 그쵸. 지금의 요 비트박스를 하는 분이 없었나? 이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착 하면 그때 박수를 받을까 아니면 좀 뭐야 특이하네 라고 했을까 궁금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유행을 했겠지만 잠깐 반짝이고 말았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박스가 좀 역사적으로 되게 주인공적이거나 되게 뭔가 메인으로 올라가는 가기에는 좀 힘든 장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잠깐 반짝거리기에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그럼 이건 진보라기보다는 그냥 유행인 거네요. 이게 바뀌고 있었던 그렇죠. 거. 예. 혹시 그러면 클럽 같은데 네. 이렇게 DJ들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비트박스를 통해서도 이제 디제잉도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DJ랑 비트박스는 당연히 별개의 장르긴 한데 그 턴테이블 막 긁는 소리 같은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띠기, 띠기, 스크래치라 띠기, 그래요. 띠기. 긁다 이런 소리인데 그거를 이제 입으로 낼 수는 있는데 잘 안 하죠 요즘은. 근데 뭐 그냥 조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스크래치지, 입으로 내는 걸 스크래치라고 하고. 예. 와, 말만 하시면 막 나오시네요. 너무 신기해요. 가끔 이제 누가 비트박스 좀 보여줘 그러면 귀찮으면 보여주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반응은 좋으니까. 예. 뭐 지금이 귀찮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아까 그 자기소개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네. 영상 관련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영상도 그렇고 강의 강의. 이게 네. 혹시 비트박스랑 관련된 그런 강의인가요? 비트박스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요. 강의 주제가 이제 제가 두 주제로 나가는데 첫 번째 강의 나갈 때는 취미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면서 비트박스를 그냥 가볍게 배워서 어딜 가서 그냥 뭐 자랑 좀 하고 재밌게 배울 정도만 가르쳐 주되 장기자랑. 이런 장기자랑 같은 취미 생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이게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지금 인플루언서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숏 영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틱톡, 이제 뭐 쇼츠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 지금 이제 플랫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지금 그 강의를 하신다는 거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시면서 네. 같이 이제 여러분이 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구독자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틱톡은 지금 140만 명 정도 가지고 있고 안 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140만 정도?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다 크고 무럭무럭 크고 있어서 그분들도. 예. 즉 틱톡은 그러면은 국내가 중가요 아니면 외국 분들? 거의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뭐 네. 저기 뭐 한국도 당연히 있고 일본, 뭐 독일, 뭐 다양하게. 라티노들도. 그거는 그 정도의 세부적인 검색이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 틱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직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이제 힘들어졌지만 특히 비트박서들은 가뜩이나 행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비말이 튀는 직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비트박서들은 항상 그런 바이러스성 뭐 신종플루라던가 그 전에 뭐 메르스? 네. 뭐 이런 거라던가 코로나 이럴 때는 항상 비트박서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보긴 했어요. 비말이 튀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런 전염병들이 이제 웬만하면은 다 한 몇 달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쵸. 있다 보니 이게 끝나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걸 버텨보자 했는데 버티다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어디 공장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비트박스만 했는데 어디 취직도 안 되고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공장에 들어가겠다 하다가 주변에 이제 유튜버들 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설득을 한 거죠. 형은 그렇게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써먹지 않고 왜 혼자만 하고 유튜브나 틱톡 이런 걸 왜 안 하냐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던 거죠. 뭐 그냥 무지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래 좀 틱톡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팡 터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올렸던 영상은 비트박스로 주로 시작했던 건가요? 그렇죠. 비트박스로. 예.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공장일 수도 있는 것이 네. 후학을 양성하면서 네. 제자들을 키워내는 공장. 그런 공장. 공장장으로서. 또 그렇게 투풀이를 해주시면 또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서.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네. 계신 이제 사장님으로서 또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떤가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뭐 틱톡 말고도 강연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취미가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네. 하는 것도
되게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이거 섞어가면서 난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 어떨 것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유행하는 게 MBTI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MBTI를 맞춰볼까요? 네, 맞춰보세요. E는 맞습니다. S죠. N입니다. 그렇죠. N이죠. N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F죠. 예, 맞습니다. F 그리고 일하시니까 정답 J입니다. J. 근데 반은 맞추신 게 원래 ENFP인데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J가 나오더라고요. 어쩌다가. 좀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MBTI가 좀 믿거든요.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좀 태생적인 약간 좀 선천적인 MBTI는 없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중학생 때 MBTI를 했으면 전 무조건 I가 나왔을 것이고 지금은 E가 나오고,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 강릉으로 전학을 갔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 애들이 텃세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서울 사람들에는 환상이 있었어요. 서울 애가 전학이 왔다 그러면은 야, 얘 싸움 잘하겠지? 얘 공부 잘하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망상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어느 것도 하나 부합되지 않는, 전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근데 처음에는 좀 친숙하게 다가오다가 이제 점점 이게 폭력이 되고 한 20명한테도 맞아봤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일로 와 한 다음에 때리고 뜯고 가 이러고, 예전에는 1학년 때인가 핸드폰을 뺏겼어요. 가져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안 돌려줬나?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돌려받고 나서 그게 2002년도인데 핸드폰 요금 20만 원이 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들어가서 막 이상한 걸 보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너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했는데 일진애가 뺏어가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얘기하면은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형한테 가서 너 가서 저기 핸드폰 정보 기록 좀 뽑아와봐 했는데,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게 엄청 있는 거, 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갔는데, 근데 엄마가 저한테 막 책망을 했죠. 너 어린애가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이찐 애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학교를 찾아갈 것이고, 그러면 뒤집어지고 걔네들이 날 또 괴롭힐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3 때 어머니가 경기도 일산으로 전학을 가져요. 그럼 이게 더 못 가겠는 거야. 야, 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애들이 이렇게 텃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수도권 가면 애들이 얼마나 괴롭힐까 했는데, 웬걸 애들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젠틀해. 근데 좀 쭈구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법에 대해서 많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위축감이 있는데, 이게 비트박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배우고 용기 내서 정보도 한번 나가보고 여기서 뭔가 대인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비트박스를 한다는 거를 좀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먼저 또 말도 걸어주고, 약간 이러면서 뭔가 대인관계가 형성된 케이스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좀 많이 내향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죠. 말씀하신 대로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쭈구리란 표현은 뭐 적합하진 않지만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축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예. 정말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어린 아이, 밝고 명랑하고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말도 많이 하는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좀 속 깊고 그냥 내가 참지 뭐, 내가 배려하지 뭐 이랬을까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어머니가 보통 이제 애들 데리고 장을 보러 가면은 뭐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네. 항상 장 보러 데리고 나가면 뭐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네, 뭐 과자 하나라도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너무 순딩이었구나. 네, 근다가 이제 4학년 때 이건 기억나는데, 그 비비탄 총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저를 한번 좀 심하게 때렸어요. 내가 너무 땡깡 부리니까. 근데 엄마가 아직까지 그걸 미안해요. 얘가 살면서 뭐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 그거 하나 안 사줬다는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엄마가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좀 뭐라고 하지, 겁이 많아서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은 잘 사귀고 했는데, 근데 강릉 전학 가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그게 이제 그런 성격들이 네. 드러나면서 네. 눌리고, 비비탄총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평생 사달라고 하지도 않던 애가 이제 부모님 볼 땐 위험한 거니까 그쵸.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처음으로 내 주장을 했어. 네, 맞아. 또 강하게 주장하니까 또 강하게 맞서신 거죠. 만약에 네, 맞아요. 엄마 꽃을 사주세요 그랬으면 사주셨을 거야. 그럼 꽃으로 때리지 않았을까요? 진짜 어린 시절 얘기까지 들으니까 커리어부터 시작해서 참 흥미로운데, 그런 이런 진짜 대단하신 분의 신앙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저희 외가 쪽 셋째 이모가 이제 노상 전도를 당하셔서 저도 당하셨어요? 네, 당하셨습니다. 네, 셋째 이모가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전도한 케이스예요. 억지로 한번 끌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석에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트박스 연습이나 할 수밖에 없는 어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장로님,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뭐 지금은 이해하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하면 안 된다. 저한테 몇 년도죠, 그게? 2002년도, 3년도 그 사이였을 거예요. 지금 들으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타악기라는 게 이제 원래 좀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뭐 그렇대요. 뭐 하지? 그 약간 아프리카 무슨 부족? 아, 네. 그런 데서 막 이게 나온 유래다 막 이런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납득이 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죠. 어허.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싫다고 이제 안 나가고 하다가 이제 22살 때 교회를 이제 등록만 하고 어머니 때문에 안 나가는데 이제 저 챙겨주는 셀장 누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네. 계속 셀 모임 나오라 그랬는데 한 10번을 안 나갔어요. 10번을 등록은 돼 있으니까. 등록은 돼 있으니까. 아, 근데 처음에 그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때는 아, 뭔데 자꾸 친한 척이고 왜 자꾸 집요해 막 이런 안 좋은 마음. 얼굴을 한 번은 봤어요? 아니면 한 번도 못 본? 한 번도 봤죠. 한 번은 봤죠. 아, 네, 한번 교회에서 봐서. 봤죠. 그러다가 이제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와봐라. 왜냐면 마지막이다 이 누나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절할 이제 없어요. 이제 핑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이제 부천에 있는 민들레영토를 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 민들레영토? 민들레영토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부천에도 있었어요? 부천인가 부평인가 아무튼 거기 있었을 거예요. 신촌이 네. 아니고. 네. 그래서 가서 들어갔는데 서먹서먹하죠. 막 이렇게 막 누군지도 모르겠고 앉아가지고 막 다 범생이처럼 있는데 혼자서 막 후드에다가 모자에다가 선글라스 막 시계 팔찌 막 반지 다 두르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이미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아티스틱한 느낌이. 네, 그래서 좀 시건방을 떨었죠 제가. 근데 이제 말을 못 섞고 있다가 네. 뒤늦게 온 늦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랑 동갑인데 일본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어눌한 한국말로 계속 말을 시도를 하는데 귀엽잖아요. 계속 한국말을 못하는데 남자분 여자분? 그래서 남자분.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막 비트박스 보여주고 이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기억에는 얘가 되게 재밌는 친구구나 이러고 이제 좋은 추억으로 넘기고 또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6개월 뒤에 교회를 가다가 이제 슥 마주쳤는데 전 알아봤어요 얘를. 일본에. 예, 근데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아는 척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딱 잡고 이렇게 딱 돌린 거예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근데 얘가 드라마 같아. 살짝 욕을 섞어가면서 야 이 삐리리야 너 왜 아는 척 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6개월 전에 분명히 한국말을 못했던 애였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욕부터 배웠어. 야 너 한국말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어? 그러니까 걔가 되게 자랑스럽게 나 이제 무한도전 자막 없이도 볼 수 있어 딱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 신기하다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나 이제 집에 갈게 뭐 다음에 보자 했는데 야 너 밥 먹었냐? 이러길래 아니 안 먹었는데 그래 나랑 그럼 치킨 먹을래? 내가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치킨이다 먹자 했는데 둘이서 갔는데 치킨을 5마리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5마리 시켜놓고 맛있게 먹어. 그래서 나 1마리 먹고 지금도 4마리 다 먹더라고. 그래서 다 먹고 나 집에 가야지 했는데 야 너 서든어택 할 줄 아냐? 뭐 이러는 거. 총싸움 게임을 할 줄 알고. 네네, 서든어택. 그래서 내가 할 줄은 아는데 야 나랑 PC방 갈래? 이러더니 또 데리고 가요. 진짜 늦었어. 한 10시 됐어. 자 집에 가야겠다. 야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자고 가. 계속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계속. 지금 너무 신기하다. 네.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걔랑 이제 뭔가 계속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야 너 이제 교회도 좀 나오는데 야 찬양팀이나 한번 들어와봐. 이게 은근슬쩍 계속 그럴까 하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찬양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네. 좋은 친구다. 네. 스며들게끔 만들었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이 삐리리야 찬치 좀 들어와봐.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세상 쪽으로 이제 공연도 다니고 막 이제 뭐 술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들을 걔가 다 쫓아왔어요. 근데 말리는 게 아니라 야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니까 다 맞춰준 거야 나를. 술을 먹다가 이게 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술을 먹다가 괜찮습니다. 내 스스로 죄책감이 너무 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근데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술을 먹는 거가 난 좀 괜찮은지 모르겠다. 스스로 뭔가 자책감이 들더라고. 네. 근데 얘가 네 말대로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렇게 술 먹는 게 진짜 의미 없고 하나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치 이러는 거.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네가 이 주제를 꺼내준 것 자체가 이 자리가 의미가 생긴 거야. 딱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지? 그러고 갑자기 토를 하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우악 토를 하더라고 한신포차에서.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기억이에요 나에게는. 네, 그래서 걔랑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안에 뭐 꿈틀대던 뭐 이제 성령의 불씨가 올라오며 이제 뭐
열심히 하게 됐죠. 교회를 생활을. 찬양팀에서는 비트박스를? 아니요, 그냥 찬양. 찬양. 아, 노래 네. 잘하시는군요. 아, 노래 잘하진 않아요. 그냥 하는 건데 비트박스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아, 거기서도 찬양 안에 넣어서. 네, 진짜 뭐 어쩌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할 때는 이제 새신자 환영회 때 하죠. 아, 네, 한번 보여줄 때. 네. 근데 그런 교회에서 어쨌든 그래도 프로 아티스트로서 그 예배도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네. 이제 후드티 입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일단 몰랐던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비트박스를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제 스스로 위축된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닌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비트박스적인 거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뭐 찬양, 곡조 있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뭐 되게 이거를 통해서 누구를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를 굳이 올라가서 사람들 그냥 신나기만 하는 용도인데 내가 이거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나? 주신 달란트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을 주신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엄청 심하게 빠져서 교회에서 이제 비트박스적인 행사를 부탁하면은 다 거절을 했어요. 아하. 예. 근데 이게 풀리지 않다가 행사 때문에 저기 전주를 한번 내려갔는데 네. 제가 지방 어디를 내려가도 주일이 껴있으면은 어디 근처 교회를 검색해서 가요. 전주에서도 되게 허름한 되게 자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다 이제 어르신 분들만 계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지금 핸드폰만 틀어도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재밌는 게 이 손 안에 다 펼쳐지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런 거 이렇게 재밌는 거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올 거예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도 어느 정도는 세상에 맞춰서 가줘야 된다. 왜냐면은 당신네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뭐 랩을 하거나 뭐 DJ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거는 찬양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은 그렇게 재밌는 거에 빠져있는 젊은 애들을 교회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오자마자 새신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치유받고 싶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말씀 증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말씀 증거 해야 돼요. 이걸로 다가가면은 나올라가도 못 나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땡 맞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식사를 같이 갔어요. 쫓아갔어요, 제가. 네.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저 비트박스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좀 더 자문을 듣고 싶다 이제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죠. 당신이 하는 역할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새신자들을 교회는 되게 생각보다 편안한 곳이고 생각보다 재밌는 곳이다라는 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뱉는 게 물론 찬양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신의 역할이다 라고 들었는데 그때 뭔가 다 이제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은 비트박스 하다가도 이제 약간 간증이랑 섞어서 너무 비트박스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막 장로님들도 더 좋아하시고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안에 믿음이 보이니까. 네. 결국은 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라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떤 지방의 공연을 가더라도 예배를 꼭 참관하시고 참여해서 그 예배 자리에 있게 계시잖아요. 예. 라떼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